사막의 열기가 숨을 조였습니다. UAE 알타프라 공군기지.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이쪽입니다. 사령관이 앞서 걸었습니다. 거대한 금속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색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렵한 라인, 정교한 무장 시스템, 그리고 조종석 위 선명한 태극 마크.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FA-50입니다. 대한민국 KI에서 제작한 경전투기죠. 한국이라고요? 우리 공군이 가장 신뢰하는 기종입니다. 신뢰? 한국을?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분석 프레임이 흔들렸습니다. 신뢰지만 왜 한국산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령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잠깐 시청자분들의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분석연구소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F-6, F-35, Su, G-7, 유로파이터요. 제가 분석하지 않은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산 전투기라는 말에 당황했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레이더망에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전투기? 설마요. 경납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FA-50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니, 작았습니다. 정확히는 적절했습니다. 경전투기라는 카테고리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기체 표면은 매끈했고 무장 시스템은 정교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기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묘하게도 믿음직한 느낌. 언제부터 운용하셨습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게 솔직히 불안했죠. 사령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비가 쉬웠어요. 부품 수급이 빨랐습니다. 매뉴얼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기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투 가동률이 F-16보다 높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F-16보다 높다고요? 네. 우리 데이터로는 평균 85%입니다. F-16은 70% 정도였고요. 불가능합니다. F-16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5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기종입니다. 그걸 한국산 전투기가 넘어선다? 정비사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젊은 에미리트 정비사 하나가 태블릿을 들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3D 매뉴얼이었습니다. 회전시키고 확대하고 각 부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 KI에서 제공한 겁니까? 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버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업데이트됩니다. 정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엔진 부분 클릭하면 정비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억양의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절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봐온 미국, 러시아, 유럽 제품들. 매뉴얼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불친절하고 업데이트가 느리고 현지어 지원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전투기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필리핀이요. 말레이시아도요? 이라크도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가 대량 계약했다는 뉴스 보셨죠? 폴란드? 나토 회원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실례지만 한국 측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합니까? 기술 지원팀이 상주합니다. 6개월마다 교체되고요. 조종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령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파트너,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FA50 엑스포르를 쳤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필리핀 12대, 말레이시아 18대, 이라크 24대, 폴란드 48대, 페루 계약 진행 중, 아르헨티나 협상 중,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시 검색했습니다. COF21, 차세대 전투기,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T의 후표, 주력 전차, 폴란드 1000대 계약, 터키, 루마니아 협상 중, K9 제주포, 전 세계 수출 1위,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아니, 제가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시하는 사이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직접 봐야 합니다. KAI 본사를, 공장을, 사람들을.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의무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30년이 틀렸는지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FA50을 봤습니다. 태극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경외 아니면 질투?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뒤졌습니다. FA50 도입국 리스트, 계약 조건, 인도 일정, 기술 사양서, 손에 잡히는 건 다 읽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10잔도 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도입국이 계약 후 추가 주문을 넣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처음 8대를 주문한 뒤 12대로 증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8대에서 36대로 늘렸습니다. 이라크는 계약도 하기 전에 교육팀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사고 끝나는 겁니다. 인도 받고 운용하고 고장나면 AS 받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마치 한국과 연애하듯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본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사천, 경상남도 사천시. 구글 맵으로 찾아봤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KAI 본사와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사람들의 동선까지.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군. 사천행 국내선을 탔습니다. 작은 비행기였지만 안은 쾌적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천공항.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KAI 로고가 보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KAI 가주세요. 아, 비행기 만드는데요? 네. 기사님이 웃으며 출발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외관,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정문 위에 선명한 KAI 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제 미국 국방부 신분증이 통했습니다. 방문자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벽면에는 FA50, D50, KT1 그리고 KF21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공장 투어를 담당할 엔지니어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수출 성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기, 말레이시아 국기, 이라크 국기, 폴란드 국기. 자랑스럽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청정실이었습니다. 아니, 청정실 수준이었습니다. 하얀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작업 공간들. 이건 반도체 공장입니까?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청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지 하나가 전투기 성능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작업복, 체계적인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하는 눈빛. 저기 보이시죠? FA50 동체 조립 라인입니다. 거대한 회색 동체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정교하게 용접하고 인간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확인했습니다. 자동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인,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엔진 조립실이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이 정교하게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엔진을 수입하지만 정비와 업그레이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도입국들에게 정비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요. 독립적 운용.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부품 하나까지 통제합니다. 종속시킵니다. 그래야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손해 아닙니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만 종속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해져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밥. 단순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 30%가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가서 직접 가르치고 함께 정비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계약 조건입니까? 아니요. 우리 철학입니다. 철학. 점심을 마치고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훈련 시뮬레이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체험해보세요. FA50 조종석입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조종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시동 걸어볼까요? 김 엔지니어가 옆에서 가이드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가상의 활주로가 펼쳐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륙해보세요. 조심스럽게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비행을 배우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배우게 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KT-1 기본 훈련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비행의 기초와 전술적 사고를 배웁니다. 그 다음 T-포스인 고등 훈련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FA50입니다. 단계별 시스템이군요. 네, 우리는 이걸 사고하는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도입국들도 이 시스템을 배웁니까? 네. 필리핀은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이라크는 교관까지 파견 요청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기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김 엔지니어가 가리켰습니다. 내일 오전에 KF-21 시험 비행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허가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가시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청결한 공장, 체계적인 시스템,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이 아닌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 이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본부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투기와 함께 독립을 팔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KF-21을 볼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4.5세대 스텔스 기능 탑재 순수 국산 개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몇 개국만이 독자 개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6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KAI 정문 앞에 김민준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매번 그렇습니다. 시험 비행 전날은 항상 설레거든요.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 조종사들, 관계자들, 그리고 경납고에서 천천히 나오는 회색 기체, KF-21. 숨이 막혔습니다. FA-50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날렵하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스텔스 형상의 기체, 내장형 무장, 쌍발 엔진.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네. 10년 개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김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헬멧을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쌍발 엔진의 굉음, GF414 엔진이었습니다. FA-18에 쓰이는 그 엔진,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허가,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속, KF-21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부드럽게, 강력하게, 각도를 세우며 상승했습니다. 엔진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 하늘로 치솟는 기체, 맙소사.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상승, 선회, 급강하, 재상승. 모든 기동이 유려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아니 사냥하듯 10분쯤 지났을까요? 기체가 초음속 돌파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꽝! 손익붐이 울렸습니다. 대기를 가르는 굉금, 그리고 순식간에 멀어지는 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터치다운.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자 젊은 한국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개발 총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박성훈 상무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KF-21의 사양서였습니다. AESA 레이더는 순수 국산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죠. 탐지거리는 기밀이지만 F-16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무장은 공대공, 공대지 모두 가능합니다. 미사일은 국산과 외산을 혼용합니다. 향후 100%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엔진은 G 제품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차기 모델부터는 국산 엔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국산 엔진, 그게 가능합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입니다. 2030년 목표입니다. 박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질문에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안보 독립을 만든 겁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 전투기에 의존했습니다. 얼싸, F-5, F-16, F-15 모두 훌륭한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팔지 않으면 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독립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제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료들, 그리고 차관보까지 참석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 한국 출장 결과를 들려주시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한 동료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FA-50은 중저가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KF-21은 우리 F-16 시장을 위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출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무기를 팔고 종속시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고 독립시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아끼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재구매하고 추천하고 확산됩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의 제안은 뭡니까? 협력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에게 배우자고요? 누군가 빈정거렸습니다. 네,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장을 잃습니다. 회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레이크, K방산협력 태스크포스 만들기로 했네. 자네가 이끌어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니야.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K방산협력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저는 매일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수출 계약서, 기술 사양, 도입국 피드백,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박사님 KAI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KF-21 실전 능력 시연회에 초청하신답니다. 특별 관람석 제공한다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다시 사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군기지 측 활주로였습니다. 훨씬 넓고 완전 무장한 KF-21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김민준 엔지니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번엔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실전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한국 공군 장성이 앉았습니다. 별이 셋 달린 중장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 이준혁입니다.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가 느껴야죠. 미국 전문가가 관심 가져주시니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활주로에 KF-21이 섰습니다. 이번엔 완전 무장이었습니다. 미사일 6발, 폭탄 2발. 실전 배치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모두 시연합니다. 이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목표물은 저 앞 해상 30km 지점의 폐함정과 무인 표적기입니다. 쌍안경을 건네받았습니다. 26. KF-21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초음속 돌파.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소닉 붐! 그리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기체. 목표 포착! 미사일 발사! 10초 후 명중!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해상의 폐함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리 30km, 명중률 100%, ASR 레이더 성능 입증. 이 중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KF-21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저공 비행이었습니다. 파도 위 50, 레이더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공대지 모드, 정밀 타격, 폭탄 투하. 바다 위 부표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당했습니다. 착륙, 완벽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중장이 물었습니다. 드드 F-와드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표가 그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죠. 네?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전략? 브리핑룸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술 이전, 교육 지원, 저렴한 가격,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중장이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돈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동맹을 만듭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샀을 때 그들은 중국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그들의 자신감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제 호크기가 노후화됐지만 교체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는요,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무기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중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면서 공감을 삽니다. 우리도 위협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해지면 우리도 안전해집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우리 전투기를 쓰는 나라들이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트워크? 네. 전략적 동맹입니다. 미국식 패권이 아니라 한국식 연대죠.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통제권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친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곧 인도네시아와 공동 생산이 시작됩니다. 들었습니다. 48대 도입 계약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산에 참여합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10년 후엔 독자 개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우면 그들도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게 진짜 안보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중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해질 때였습니다. 미국은 통제합니다. 부품 하나까지 승인받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야 계속 의존하니까요. 그게 문제죠.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한국을 찾는 겁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중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엔진은 수입하고 일부 부품은 외산입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달라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독립합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중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KF-21 얼마나 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중장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시장이 결정하겠죠. 하지만 문의는 많습니다.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은요? 나토 국가들도 관심 있습니다. 폴란드가 시작이고 다른 나라들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F-35 독점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 한국 KF-21의 전략적 의미와 미국의 대응 방안.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식 패권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우리가 통제로 시장을 잃는 동안 한국은 신뢰로 시장을 얻고 있습니다. 제한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경쟁이 아닌 협력 모델 개발,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KAI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증인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KAI 해외 교육센터 방문 초청. 말레이시아 랑카위로 오시겠습니까? 발신자는 김민준 엔지니어였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 공군기지 내 한국교육센터. 입구에 태극기와 말레이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혁 교관입니다. 40대 중반, 공군 출신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맞아줬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의 말레이시아 조종사들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강사가 영어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전투를 피하는 법입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적을 격추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강사가 실제 작전 시나리오를 띄웠습니다. 2019년 남중국해 중국 전투기 접근. 여러분이라면 경고 사격합니다. 한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전쟁입니다. 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는 법을 배웁니다. 다시 교신 시도. 의도 확인. 상부 보고. 맞습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아닙니다. 전략가입니다. 하늘의 외교관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최 교관과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런 걸 가르치십니까? 네,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전투 기술만 가르칩니다. 압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지,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시뮬레이터실로 갔습니다. FA-20 시뮬레이터 6대가 편대 비행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실수로 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멈춰. 왜 동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인 부교관이 물었습니다. 전투에서 침묵은 죽음입니다. 동료는 가족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스마일 대위입니다. 미국 훈련과 한국 훈련의 차이가 뭡니까? 미국은 기술을, 한국은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후 군사윤리 수업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강사가 민간인 피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적을 공격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와 테러리스트의 차이입니다. 쉬는 시간 콜롬비아에서 온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왔을 때 비웃었죠. 전쟁도 안 해본 나라가 뭘 가르치나 싶었습니다. 그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 교육 후 우리 공군의 민간인 오폭률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고율도 절반이 됐습니다. 저녁 최 교관과 해변을 걸었습니다. 교관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죠. 70년 넘게 총구를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가르치는 건 평화를 지키는 법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산 나라들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안보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평화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조종사가 아니라 평화 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제가 본 건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철학이었습니다. 석 달 후 두바이 에어쇼.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국관 앞에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동료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KAI 부스였습니다. FA-50과 KF-21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국군 관계자들이 한국 직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중동 국가 장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대편 미국과는 한산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국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민준 엔지니어가 보였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짓했습니다. 성황이죠? 작년부터 이렇습니다. 한 아랍 장성이 통역을 대동하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도입 규모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생산 라인 이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제 옆에 프랑스 다소 관계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미라주가 밀리다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KAI 대표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교육,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장기 파트너십. 이 모든 게 패키지입니다. 화면에 도입국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폴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들은 모두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매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영국 BAE 시스템즈 부사장과 마주쳤습니다. 블레이크, 당신도 봤겠지? 한국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어. 봤습니다. 우리 호크 훈련기가 말레이시아에서 퇴출됐어. 30년 운영하던 기종인데 FA-50에 밀렸지. 그가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야. 철학 경쟁이더군. 우린 무기를 팔았는데 한국은 관계를 팔았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협력을 타진 중이야. 이길 수 없으면 함께 가야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이 한국과 손잡으려 한다니. 다음 날 보잉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물어보겠네. 한국이 정말 위협적인가? 네.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중저가 시장은 이미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급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KF-21 말인가? 네. 성능은 F-셋 보급, 가격은 절반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겠군.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블레이크 박사, 두바이 보고 부탁하네.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순위 5위에 진입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10년 전 20위였습니다. 5년 전 12위, 지금 5위? 이 속도라면 3년 내 3위 안에 듭니다. 어떻게 막아야 하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대답에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방식을 연구하고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객을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판매 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네. 경쟁보다 공존이 현명해 보이는군.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블레이크, 자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네. 제가요?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계속 오만했을 거야. 한국을 무시하면서 시장을 잃었겠지.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기 장사의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The Shift of Balance, 한국이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30년 경력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UN 군사협력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방산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70개국 군사 관계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을 표준 사례로 제안합니다.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만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기술을 주지만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를 키웁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FA-20 도입국의 공군 사고율 평균 42% 감소, 전투 가동률 평균 15% 상승, 조종사 만족도 90% 이상. 중동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방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은 판매 후 관리합니다. 한국은 판매 후 교육합니다. 미국은 부품을 통제합니다. 한국은 정비 기술을 이전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필리핀 국방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야기란요?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승인받아야 했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자들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정비합니다.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폴란드 장성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계약 후 공동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기술이 쌓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철학입니다. 이틀 후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K방산 성공 사례 연구.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모여 토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우리 공군에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종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대표가 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만 산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샀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페루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동료로 대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무기 거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세계 5위 진입, KF-21 나토 교육 커리큘럼 반영, K방산 모델, UN 표준 사례로 채택.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 도입 상담 요청, 터키 공군, KAI 협력 방안 논의, 브라질 국방부, 헤이언티 도입 검토, 나이지리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사라에게. 아빠는 지금 제네바에 있단다. 30년 일해온 방산업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 무기가 아니라 철학으로 말이야. 아빠는 처음엔 그들을 무시했어.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이제 아빠는 그들에게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 배움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될 것 같구나. 교만은 무지를 낳는다는 걸 배웠어. 사랑한다. 아빠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한국. 그들은 총을 팔면서 평화를 심었습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독립을 줬습니다. 기술을 주면서 자존감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 통제가 아닌 신뢰, 지배가 아닌 동반, 이것이 21세기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는 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지금은 존경한다. 이 경험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놨다. 내일은 나토 본부로 갑니다. 한국 모델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명감. KAI가 특별 발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발표장에는 각국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KAI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KF-21과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인기가 명령하면 무인기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협업 전투였습니다. AI와 인간의 협업입니다. 조종사는 전략을 짜고 무인기는 실행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30년 실전 배치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 후 김민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놀라셨죠?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공군사관학교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교정이 깨끗했습니다. 생도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교육 담당 대령이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조종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네? 전략가를 키웁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생도들이 토론 중이었습니다. 중동 분쟁 해결 방안, 칠판에 적힌 주제였습니다. 한 생도가 발표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교, 경제, 문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른 생도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력은 필요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관이 개입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힘을 갖되 쓰지 않는 지혜. 그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공군 교육 커리큘럼 개편.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 모델을 일부 반영합니다. 기술 교육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 군사 윤리를 강화합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한 블레이크 박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이뤄낸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미래를 그리는 나라. 제목이었습니다. 30년간 방산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신뢰로, 통제가 아닌 동반으로, 판매가 아닌 교육으로.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거대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배웁니다.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 방산 분석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학생입니다. 칼럼을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기사 봤어요. 한국에 대해 쓰신 거. 그래, 읽었니? 감동적이었어요. 아빠가 누군가를 저렇게 존경하는 거 처음 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야, 교만은 무지를 낳는단다. 아빠가 한국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러자 함께 가자. 사라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처음 UA 기지에서 찍은 FA-15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합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뀌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미래를 향한 선언이다. 한국은 하늘을 넘어 전략까지 날게 만들었다. 나는 이 작은 나라가 만든 거대한 비전에 고개를 숙인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 별들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한국,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군력이라는 전통의 무대 위에 전혀 새로운 언어를 써 내려갔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으로, 신뢰로, 전략으로. 제가 처음엔 그들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배웁니다. 이건 작은 나라의 반전이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준의 탄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 방산 분석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학생입니다.